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영어 중급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전 영역이 중급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고급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고급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슬럼프에 빠지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은 어떤 영역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랑 쓰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뜻밖의 읽기가 제일 힘들어요. 말하기와 쓰기는 물론 사람마다 나는 이 정도의 라이팅이나 스피킹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스피킹이랑 라이팅 훈련을 해도 연습을 해도 도달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역시 스피킹 앤 라이팅 이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사실 스피킹이랑 라이팅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고 영어는 외국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 국내파로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한 케이스라 제가 생각하는 스피킹과 라이팅의 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피킹과 라이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표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을 펼치면 된다. 심플하게 펼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아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읽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완독을 한 경험이 근 한 6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한 달에 2권 이상의 원서를 읽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달에 제가 유튜버 열심히님의 영어 역사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 원서 읽기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영어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유튜버 분이세요. 그래서 열심히님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약간 느낀 바가 있어서 나도 원서 읽기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님이 하는 북클럽에서 선정한 6권의 원서를 나도 순서대로 읽어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서 읽기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달, 2월달에 원서를 한 5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영어 중급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전 영역이 중급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고급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고급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슬럼프에 빠지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몇 가지 갈래로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원서 완독을 해본 적이 있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고 하루에 2시간 원서 읽기 이걸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원서 읽기가 특히 이렇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원서를 읽는 행위, 청독, 들으면서 그러니까 눈으로는 텍스트를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 이런 청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서 읽기를 꾸준히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읽기는 쉽게 말해서 낭독, read aloud,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 눈으로 묵독하는 것, 그쵸? 소리 없이 눈으로 속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읽기이고 원서를 속독할 수 있고 원서를 묵독할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쵸?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인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 원서를 똑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겁이 나서 멈칫하게 되고 진도가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읽을만 하다라고 골랐지만 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원서를 늘 읽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약간 보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런 오디오북 혹은 CD예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북이나 CD의 힘을 빌어서 청독, 그러니까 원어민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그래도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완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독과 청독은 전형적인 리딩, 읽기의 행태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낭독이란 건 읽기보다는 약간 스피킹에 가까운 그런 훈련이에요. 글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정확한 발음과 인토네이션, 강세, 그리고 속도감 이런 걸 다 갖춰야만
유창하게 낭독이 가능하죠. 전형적인 스피킹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낭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낭독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발음에 신경 쓰면서 읽느라고.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낭독이 이렇게 쉬운 미션은 아니에요. 리딩보다는 스피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발음이랑 강세, 인토네이션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읽기 훈련이라기보다는 스피킹 훈련에 가까운 행위가 바로 이 낭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독해력, 영어 문장 그리고 영어 원서를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낭독보다는 청독으로 추천을 드려요. 청독, 나아가서 묵독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읽기인데요. 읽기란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읽기라는 것은 글을 소리로 듣거나, 즉 청독하거나, 글을 눈으로 읽어서 묵독이죠.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과 메시지를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에 버무려서 심화하고 비판하고 확장하는 생각의 과정. 저는 이게 읽기라고 생각을 해요. 청독과 묵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가 던지는 이 메시지와 나의 지나간 삶 그리고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 결합되면서 깊은 공감을 하거나 깊은 반발을 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해를 하거나 나만의 논리와 나만의 경험으로 재생산하는 그 생각의 과정이 바로 읽기인데요.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어 읽기를 훈련했는지. 우리의 읽기 실력은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했다. 실용 영어로 공부를 했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읽기 능력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독해 문제집 풀었죠. 그 짧은 지문, A4 용지에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답을 찾는 것, 그런 독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읽기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해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도 전공 여부에 따라서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전공도 있고요.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전공도 있죠.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이제 토익 시험을 보거나 유학을 계획하는 사람은 이제 토플 시험을 보죠. 결국에 그때 우리가 접하는 리딩도 원서 읽기는 아니에요. 지문을 보고 해당되는 문제의 답을 찾는 것, 그런 식의 리딩을 했죠.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진정한 리딩,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읽기는 사회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초급 영어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묵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audible.com이나 스토리텔 같은 그런 오디오북의 힘을 빌어서 비로소 이제 원서를 완독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급 영어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오디오의 도움 없이 묵독으로 충분히 200페이지짜리, 300페이지짜리 원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읽기의 최종 목표가 될 거예요. 저의 읽기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급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묵독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자꾸 이게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끝까지 완독을 못 하더라고요. 하다가 멈추고 해요. 그런데 청독은 소리가 계속 나니까 멈춤 없이 계속 눈이 따라가야 되니까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청독의 효과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죠. 우선 독해 실력이 늘죠. 적어도 원서 하나를 완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우가 읽어주는 대로 바쁘게 눈을 따라가면서 읽어서 어찌어찌 완독을 하게 된다.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리스닝 실력이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향상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완독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스토리텔을 통해서 원서 읽기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미드나 영드 몰입해서 듣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도 높은 듣기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미드나 영드는 중간중간에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연음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오디오북은 소리가 비는 경우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나레이션이 이어지거나 어떤 컨버세이션이 이어지거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짜임새 있게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는 듣기. 그런데 이게 피곤한 듣기가 아니라 다 이야기가 맥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몰입해서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듣기 재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효율이에요. 읽기랑 듣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단위 시간당 효과가 가장 클 거예요. 예를 들어 미드나 영드를 1시간 보는 거랑 이 오디오북을 1시간 듣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이제 뜯어 말려도 원서를 읽는 거예요. 원서를 완독한 첫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책도 완독하고 싶어져요.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을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다. 덕질을 하기 시작하죠. 이 작가가 쓴 소설은 다 읽어. 그래서 한참 동안 또 헤어나질 못해요. 사실 언어가 완전히 뿌리내리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덕질을 영어 원서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원서를 읽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릴 수 없이 영어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이 원서의 가장 큰 매력은 재미도 있으면서 인풋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건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외국어로 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내 언어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인풋이 있어서 물통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 물통이 공교롭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영어 소리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 부어주는 양 못지않게 또 빠져나가는 양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도꼭지에 물 틀듯 이렇게 틀어놓으면 비로소 이제 차고 넘칠 때 영어가 다 들린다. 영어가 속독이 된다. 묵독이 된다. 라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매체, 가장 효과적인 재료가 바로 원서예요. 미드도 아니고 원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미드와 원서를 비교하는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왜 원서여야만 하는가? 왜 원서를 오디오북을 통해서 듣는 청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효과 있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듣기, 청취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뉴스, 영자신문. 내가 만약에 영자신문도 꽤 잘 읽고 꽤 잘 듣고 그걸 영어로 말로써 혹은 글로써 써머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자신문에서 얼른 벗어나서 원서로 가시라고, 원서로 갈아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리랑 뉴스를 스크립트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쉐도잉하고 혹은 듣고 영어로 요약해보고 이런 식의 스피킹 훈련을 한다 혹은 듣기 훈련을 한다고 쳤을 때 이 기사 한 편, 그러니까 1분 40초짜리 기사는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봤을 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날마다 7개의 다른 아리랑 뉴스를 청취하고 말로 요약해보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고 쳤을 때 7페이지 정도의 영어를 듣고 혹은 독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원서 한 권을 다 완독을 한다라는 전제를 보면 일주일 동안 저는 261페이지의 영어를 듣고 읽는 거거든요. 청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차이가 벌써부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아리랑 뉴스를 듣는다면 이 커다란 물통, 밑빠진 물통에 하루에 한 컵씩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붓자마자 나가버리지. 붓자마자 새어나가고. 하지만 제가 261페이지짜리 이 원서를 날마다 1시간 혹은 2시간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콸콸콸콸 쏟아내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지만 쏟아내는 영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자신문, 영어 뉴스도 밟아버리는 원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의 양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시간을 봐도 그래요. 이렇게 CNN 뉴스나 아리랑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한 편이 1분 40초 혹은 1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7일 동안 한 7분 정도의 영어 소리를 들은 셈이죠. 하지만 이 영어 원서 261페이지를 읽는 데는 6시간 50분이 걸리거든요. 7분 혹은 14분 혹은 좀 더 반복해서 뉴스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늘려보자면 한 30분 vs 6시간 5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의 양과 인풋의 시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미드 영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보는 미드 영드와 그리고 원서 읽기의 양의 차이, 효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던 패밀리 하나를 날마다 한 편씩 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모던 패밀리 하나가 3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30분짜리 모던 패밀리를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서 1시간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7일이면 7시간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7일 동안 이 원서를 읽는데 6시간 50분을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간의 양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드 영들을 시청하는 것과 원서를 청독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이 미드나 영드는 텍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식적으로 영어 자막을 띄워서 그걸 보면서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벌써 사로잡혀 있죠. 그 화면에 현란하게 바뀌는 그런 화면에서 많은 클루를 찾아내기 때문에 텍스트에 그렇게 많은 눈길을 주질 않아요. 반면에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볼 것이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리딩을 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시선은 이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몰입 듣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텍스트가 있어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그런 의문이 덜 모호한 것이 바로 이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저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미드 영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레이션을 주로 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영화는 공부 재료로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뭐 시트콤이나 미드 영드는 ABAB 대화가 오고 가는, 핑퐁처럼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단연코 원서의 그 효과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빈틈이 많은 그런 원서를 읽은 적이 없으면 처음 원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챕터 1도 다 못 끝내고 덮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챕터 1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넘기는 게 한 몇 장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